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고비가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번 달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14,000선이 깨졌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3,872로 마감을 했어요.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상승으로 다우지수는 나스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석유 최대 생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ISM 서비스업 PMI 지수도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8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도 튼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서비스업 부문이 강하다라는 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 이렇게 유가도 잘 오르고 있고요. 미국의 서비스업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채 금리도 좀 오르면서요.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금일은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 해서 베이지북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7월에서 8월달 미국 경제는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금 상승이 가까운 시일 내 광범위하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임금 상승이 완화된다라는 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상반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9월 20일에 있을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맵을 보시면 애플과 엔비디아의 하락이 심하죠. 오늘은 나스닥의 14,000선을 일부러 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대형주들이 이렇게 크게 빠지면요. 특히 애플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수 역시 크게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여주면서 파이낸스라든지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이번 주는 14,000선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13,860선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 나스닥이 14,000선은 깨졌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면서 14,000선은 깨졌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51선이 놓여 있는 13,860선 정도가 되겠어요. 현재 13,872 정도를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는데 금주내 13,860선이 깨고 내려오면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13,860선을 지켜내고 14,000선 위로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9월 달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요. 다음 주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죠. 하지만 최근 유가 급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해 보여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9월 20일 금리 인상 확률도요, 어제와 같습니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무려 93%로서 거의 확실시해 보이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번 달에 미국 CPI라든지 미국 PCE 지수라든지 10월 달에 발표될 미국 CPI 지수, 미국 PCE 지수, 그리고 고용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는 약 한 40% 확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만큼 어느 정도 우려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3.8%까지 오른 만큼 노동시장의 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완화 추세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 빠지는 장세 속에서 같이 빠졌어요. 테슬라 역시 나스닥의 대형주죠. 1.7% 빠진 251.9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캔들 막대를 보면요. 장중 245불까지도 떨어졌었어요. 현재 테슬라의 지지 라인으로는 약 한 240불대 초반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245불까지 떨어지니까 민
긴 밑꼬리를 달면서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주가 반등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FSD 가격이나 모델 SX 가격이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등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어제 제가 뭔가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루머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설마 이거였을까요?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가 되겠죠. 테슬라 차이나가요. 맥도날드랑 합작을 해서 여기 사이버 트럭 모양의 스푼이 보이죠? Don't Panic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뭐 테슬라를 뭐 상징하는, 스페이스X를 상징하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상징하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스푼을 5만 개만 한정을 해서 4달러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설마 이게 중국발 굿 뉴스는 아니겠죠? 네, 중국발 굿 뉴스는요. 기가 상하이가 생산을 시작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더 큰 뉴스를 기대를 했었어요. 현재 새로운 모델 3 리프레시가 오더량이 어마어마하다. 또는 중국에서도요 FSD 베타가 출시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좀 더 큰 뉴스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뭐 큰 뉴스를 기대하셨던 분이라면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겠어요. 자, 하지만 여기 기가 상하이 직원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200만 번째 생산도 정말 강력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기가 상하이에서 실제 생산이 들어간 지 33개월 만에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을 했고요. 그 이후에 13개월 후에 자동차 생산을 2배를 늘렸죠. 200만 번까지 생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한 지 33개월 만에 100만 번째인데 그 이후에 단 13개월 만에, 그러니까 20개월을 단축을 해서 100만 번째 생산을 더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생산 램프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가 상하이의 역사를 보면 일단 2019년 1월에 테슬라가 미국 이외 지역으로 그 첫 번째 해외 공장으로서 기가 상하이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됐고요. 공사 완료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 달부터 바로 인도에 들어간 기가 상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뭐 아시아인의 빠른 속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요, 생산 체인의 현지화 비율이 95%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품을, 그 부품의 95%를 중국 내에서 자체 조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의 99.9%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누적으로 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를 기가 상하이에서 했다라고 해요. 자, 이는 작년에 2021년이네요. 2021년 당사정한 총 숫자를 벌써 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루머는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님께서 자, 이렇게 트윗을 올렸기 때문이죠. Tomorrow there will be good news라고, 그러니까 내일 좋은 뉴스가 기가 상하이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트윗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트윗을 달면서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뉴스를 기다린 분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기가 상하이의 공장 캐파는요 130만 대까지, 연간 생산 130만 대까지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고 하고, 향후 한 10개월 이내에요 200만 대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0만 번째가 아니라 뭐 300만 번째, 400만 번째 생산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다지 주가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테슬라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 봉 하나가 한 달을 뜻합니다. 지금 7월달, 8월달 둘 다 음봉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9월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9월달도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9월 초보다 현재 수준이 주가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작년의 하락을 이제 뛰어넘고요.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2020년을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2020년경에는 2개월 음봉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면요 3개월째부터는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던 테슬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세라고 하면 2개월 음봉이 나왔으니까 9월 달에는 반등하는 양봉이 하나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 이런 하락 추세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여기면요, 하락 추세일 때는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9월 달도 음봉으로 좀 하락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주가 호재 요인들을 보면요, 9월달 주가가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가장 앞으로 다가올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4분기에 있을 예정인데 대체적으로 11월 초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더 미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지금 시험 생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이버 트럭이 빨라도 11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면, 자, 9월 달과 10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는 당연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겠죠. 3분기 딜리버리 숫자와 실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9월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이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쉬가요. 자, 오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출시된 지 단 5일 만에 9만 대 오더를 확보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오더가 많더라도 생산량이 받쳐줘야 되죠. 신형 테슬라 모델 3 생산량이 9월은 7,000대, 10월은 10,0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판매량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는 인도량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최신 딜리버리 예상치를 보면은, 자, 테슬라가 2분기는 46만 6천 대를 총 인도를 했죠. 그런데 3분기는 45만 2천 대로서 2분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했듯이 3분기에는 생산 라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모델 3 리프레시도 생산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산량이 빠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생산량이 빠지기 때문에 인도량도 전반적으로 전분기 대비 빠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3분기 생산량 예상치도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2만 2천 대밖에 안 돼요. 자, 42만 2천 대면 그래도 인도량이 45만 2천 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최대한 인도량을 뽑아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인도량이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생산량이 빠지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이러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말로 갈수록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10월 초에 딜리버리 수치가 나올 것인데요. 게리 블랙도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수치를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3분기 인도량이 2분기 인도량 46만 6천 대 대비해서 45만 대가 나오면서 약 한 96.5% 그러니까 3.5% 정도 전분기 대비 빠지는 거죠. 자, 인도량이 빠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면 대당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로스 마진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델 SX에 또 가격 인하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가격도 떨어지게 돼요. 판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는 18.1%의 그로스 마진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17.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에너지 프로핏, 에너지 수익이죠. ESS 부문에서 수익이 3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 월가의 컨센서스는 EPS가 주당 0.81불인데요. 이것보다는 3분기에 EPS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딜리버리가 떨어지고 마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리고 10월 초에 딜리버리 수치가 발표되는 만큼 9월달 주가가 좀 약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모델 3 리프레시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오드량이 뉴스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가 상하이 런칭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0월 초까지 그렇게 주가에 굵직굵직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딜리버리 예상치에 따라서 좀 주가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인지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년을 기약하면서 좀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은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30만 대 이상까지 판매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의 2020년 같은 시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효과가 2023년, 2025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주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리 블랙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2024년 예상 EPS, 향후 1년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이 4.8불 정도가 돼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252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252불을 내년 예상 EPS인 4.8불로 나누어 주면요,
1년 포워드 PR이 나와요. PR 지수가 52.5배가 나옵니다. 여기 52.5라고 적혀 있죠. 최근 4년간 테슬라의 PER 중간값은요, 포워드 PER 중간값은 63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63보다 좀 낮은 숫자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2.5 정도는 현재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약 200불에서 240불 사이는 정말 뭐 사모으기 좋은 주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생산량이 빠지고 3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인다면요, 내년에 크게 성장할 테슬라를 기대하면서 잘 모아가시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는 저의 내피셜이자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